안녕하세요. 김사유입니다. 오늘은 새해 새 책으로 세 권의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12월과 1월에 구매한 책들 중에서요. 완독한 2권, 그리고 읽고 있는 1권의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완독한 책들부터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정혜선 작가님의 나의 덴마크 선생님입니다. 출판사는 민음사입니다. 책은 작가님이 39에 덴마크에 있는 세계 시민학교에 입학해서 2학기 동안 경험했던 학교 생활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대안학교에서 교사로 일을 했던 작가님이 IPC에서 학생으로 지내면서 교육에 대한 다른 방향들을 몸으로 차근차근 수용하고 생각하고 개선하는 과정을 밟아나가는 모습을 확인하면서 저 또한 교육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특히 역사와 관련된 내용에서 식민과 피식민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개방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지 직접적인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 학기에는 조선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사실의 전달을 어떻게 가닿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보여주고 있었고, 두 번째 학기에서는 이 사실이 가닿았을 때 필요한 포용력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다루고 있는데요. 식민과 피식민에 대한 내용이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들을 보면 많이 변화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분법 형식, 대립구조로 설명을 하는 기본 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형식으로 가는 경우에는 결국 이 집단 안에 또 존재하는 이질성과 개별성을 조망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이 어려움이 오류 자체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이 있었는데 책 곳곳에서 나오는 역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읽으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더 생각을 해보아야 되겠지만 어떤 방향으로 서술을 만들고 설명을 만들고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가닥을 좀 잡아볼 수 있지 않았나 합니다. 그래서 이 가닥에 해당하는 구절을 하나 읽어 드릴게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대신 해주는 유럽 친구들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생전 처음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마주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일본 친구들에게 계속 마음이 쓰였다. 이곳에서 함께 의지하며 살았고 우리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더라도 피할 수 없는 동북아시아 운명 공동체로 살게 돼 일본 친구들이 받은 상처는 나에게 남의 것일 수 없었다. 두 번째 책은 신간도서인데요. 은유 작가님의 은유의 글쓰기 상담소입니다. 출판사는 가명사입니다. 책은 4부로 이루어져 있고요. 글쓰기를 중심에 두고 여러 주제들에 대한 작가님의 생각을 전하고 있습니다. 질문과 대답 형식, 인터뷰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은유 작가님의 강점이 더 잘 나타나는 책이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책은 글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글쓰기와 연결된 더 많은 이야기들을 끌어안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여러 글들을 좀 크게 세 범주로 나누어서 읽게 됐는데요. 첫 번째로는 바라보기. 이게 글쓰기가 결국 인간의 삶을 조망한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읽기 파트가 있었습니다. 글을 쓰는 만큼 또 읽게 되는 이 과정 속에서 독서라고 하는 것, 읽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제목에도 있는 것처럼 글쓰기, 쓰기에 대해서인데요. 이 부분은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해 주기도 하고 어떤 태도들을 보여주기도 하고 작가님의
실제 경험을 나누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범주로 나누어서 좀 해석을 해가면서 읽게 됐는데요. 결국엔 이 세 범주가 한 글에서 어떻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가 이 글들의 주제와 성격을 나타내 주게 되지 않나 합니다. 그리고 직접 읽어보시면 사실은 글 쓰는 사람, 읽는 사람으로서 어떤 이야기들을 품어갈 때 어려움과 안도감 등을 좀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공감이 많이 가기도 했고, 역시 감흥력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진 글들을 잘 쓰시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또 했습니다. 많은 구절을 사실 뽑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글쓰기 책이니까 쓰기와 관련된 내용을 한 구절 읽어 드릴게요. 읽을 만한 글을 쓰는데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글은 습작으로 두면 됩니다. 그래도 공적 글쓰기를 시도하고 실패하기까지 고심했던 과정은 몸에 남아 있겠죠. 다음에 비슷한 글이나 다른 글을 쓸 때 훨씬 수월해요. 세상 모든 문제는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시간 낭비는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 책은 헤르만 헤세의 유리알 유희입니다. 출판사는 민음사입니다. 이 책은 아직 읽고 있는 책인데요. 지금 2권 중에서 첫 번째 책 3분의 2 정도를 읽었습니다. 근데 새 책이라는 주제인 만큼 좀 소개를 드려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선택을 해보았는데요. 책은 유희명인 요제프 크네이트의 전기를 통해서 유리알 유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유리알 유희가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찾아가면서 읽는 소설이라고 소개를 드릴 수 있겠는데요. 다만 개인적으로 저는 헤르만 헤세의 시적인 표현들, 묘사들,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책은 헤르만 헤세의 생각을 좀 위주로, 생각의 흐름을 위주로 만들어진 책이다 보니까 헤르만 헤세가 쓰고 있는 동서양 사상들이 무엇인지 좀 아는 것, 그리고 이 사상들이 요제프라는 인물을 통해서 어떻게 또 융합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좀 따져가면서 읽게 되는 소설이라고 지금까지 읽은 부분들에서는 소개를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사실 유리알 유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딱 떨어지게 명료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앞에 뭔가 구체적인 설명도 있고, 뒤로 갈수록 유리알 유희가 구체적으로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되고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이거를 명료하게 딱 정리해서 설명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생각을 위주로 한 책이고, 유리알 유희가 무엇인지 명료하게 설명이 되고 있지 않은 이 특징들 때문에 사실 처음에 도입할 때 굉장히 좀 어려움을 좀 많이 느꼈던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한 구절을 사실은 다 읽은 상태가 아니어서 뽑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한 구절 뽑아보자면, 여러분들 중에 이 책을 좀 도전해 보시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힌트가 될 만한 부분들이 있어서 좀 그 힌트들 중에서 선택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힌트를 조금 알고 책을 시작을 하시면 그래도 진입을 하시는데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 한 구절 읽어 드릴게요. 농담이었습니다. 그러나 근거는 있는 농담입니다. 벵겔이 젊었을 시절 광범위하게 성서를 연구하기 전의 일입니다만, 그는 언젠가 그 시대의 모든 지식을 하나의 중심을 향해 균형 있고 개괄적으로 하나의 백과사전 같은 작업으로 정리하고 총괄해보고 싶다는 희망을 한 친구에게
토로한 적이 있었습니다. 유리알 유희가 하는 일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새해 새 책이라는 주제로 세 권의 책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모두들 새해에도 좋은 책을 많이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